뭐 다른 데서는 귀로 하면은 코끝이 휜다더라 또는 코끝이 떨어진다 하시는데, 사실 그 말 하나하나가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너무 과하게 해석이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네, 안녕하세요. 다름성형외과 성형외과 전문의 송준호 원장입니다. 요즘은 상담을 여러 병원을 다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병원마다 의료진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 수술을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여러 병원을 비교해 보시는 것은 유리하실 수 있는데요. 오히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병원마다 하는 이야기가 너무 달라서 혼란스럽다, 너무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게, 우리가 이제 코의 상태를 판단할 때 피검사 수치처럼 수치화해서 진단을 할 수는 없고요. 코 상태를 판단하고 진단하는 의료진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진단의 기준도 다르고 의료진마다 선호하는 수술 방법이나 재료도 다르기 때문에 각각에 따른 수많은 솔루션이 제시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너무 이게 과대 포장돼 있거나 일반화의 오류가 생기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오늘은 귀염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귀염골에 대해서 다들 하시는 이야기가 뭐 다른 데서는 귀로 하면은 코끝이 휜다더라 또는 코끝이 떨어진다 하시는데, 사실 그 말 하나하나가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너무 과하게 해석이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귀염골이 무조건 잘못된 거는 아니고요. 귀염골이 그렇게 문제가 있다면 사실 코성형에서는 배척이 돼야 되겠죠. 하지만 수많은 교과서나 수많은 논문에 코성형과 관련된 재료에 대한 내용이 나올 때 비중격, 그 다음 귀염골, 늑염골 순으로 나오는 거에 대해서 부인할 수 있는 의료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귀염골이 제일 좋아요가 아니고요. 비중격, 귀염골, 늑염골은 그냥 똑같은 자식이에요. 다 각자 가지고 있는 장단점이 다를 뿐인데 이거를 너무 배제를 해버리면 선택의 폭이 좁아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오해를 같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사진 보시면 이분은 예전에 실리콘하고 비중격 귀염골로 코끝을 만드셨던 분이에요. 정면에서 보시면은 코가 조금 들려 보이거나 콧구멍이 좀 찝혀 보여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게 이제 실제로 보면 콧대가 넓어요. 부축이 생기기 시작하면 콧대가 뚜렷해지면서 넓어지기 시작하는데 뭔가 콧대 라인이 자연스럽지는 않죠. 이제 피막이 두꺼워지다 보니까 모형물을 둘러싸고 있는 부분이 저렇게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하고 코끝이 딸려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콧대 변형이 보이기 시작하는 전형적인 구축을 가지고 있는 환자분이에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형물을 제거를 하셔야죠. 피막도 무조건 다 100% 깨끗하게 제거를 해야 됩니다. 이제 코끝을 내려야 되는데 이제 늑염골 사용은 좀 부담스러워 하시고, 이전에 사용했던 귀염골과 비중격이 있으니 제가 쓸 수 있는 거는 귀염골밖에 없었어요. 이분은 높이에 대한 니즈가 워낙 강하셨던 분이라 이 상황에서도 모형물을 콧대에는 쓰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이런 구축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하고 본인이 동의하셨기 때문에 콧대는 보형물, 코끝은 귀염골을 사용해서 수술하기로 했습니다. 여기 이제 귀염골로 좀 쌓아 올렸던 코끝에 있는 거고요. 지지대라고 하는 게 이게 비중격 요거밖에 없었어요. 코 안에 실제로 들어가 있는 재료가 너무 적은 상태였고, 사실 이분의 코 상태에 비해서는 사용할 수 있는 재료가 너무너무 부실한 상황이죠. 조금 더 재료가 더 있는 게 유리한 상황이긴 했는데 이걸 통해서 이제 회전 이식술을 했고요. 디로테이션 그라프트를 했는데 이분은 연골도 작아서 결국 두 겹으로 해서 겨우겨우 내렸습니다. 옆에서 보시면은 이제 개선된 모양을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은 모든 경우에 이렇게 다 귀염골로 코끝을 만들 수 있냐? 이분 같은 경우에는 비중격의 발달 상태가 상대적으로 괜찮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상황이고요. 모든 경우에 다 귀염골이 꼭 된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수술을 한번 받으셨는데 콧대에는 생각보다 높은 실리콘이 들어가 있었어요. 지금도 이렇게 살짝 보형물이 비치는 게 보이시고요. 코끝이 좀 짧아서 코끝을 좀 더 늘리고 싶다고 하시는데 이전에 매드포를 이용해서 수술을 받으셨던 분입니다. 비중격이나 귀염골을 가지고는 원하시는 코끝의 모양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늑염골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보형물을 많이 높인 건 아니기 때문에요. 콧대에 큰 변화는 없고요. 코끝을 좀 뽑아드린다는 느낌으로 만들어드린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렇듯이 어떤 재료가 좋다 나쁘다라는 것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 굳이 그런 재료에 대해서 제한을 줌으로써 본인의 선택의 폭을 줄이는 그런 오류는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해서 이제 사진 사례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많이들 하시는 이야기가 귀연골로 코끝을 만들면 코끝이 많이 떨어진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그게 사실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귀연골 탓은 아니에요. 오히려 수술 방법 때문인데요. 요게 비중격이고요. 요게 이제 코끝 연골이 됩니다. 요즘은 상담 오시면 워낙 많이들 알고 계시니까 연장을 하나요? 비주지지대를 하나요? 라고 하시는데 비중격을 떼는 경우나 늑연골 같은 경우에 대부분 연장 개념으로 들어가게 되죠. 우리가 이제 전봇대를 세울 때 보면은 땅 위에다가 세운다고 유지되지 않습니다. 땅 속에다가 묻어야지 유지가 되겠죠. 이게 일종의 연장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연장 개념으로 하면 코끝의 변화가 크지는 않습니다. 비주 지지대 같은 경우에는 뼈 위에다가 고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다 띄워놓게 됩니다. 공중에 떠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코가 시간이 지나면서 눌리는 힘 때문에 코끝의 높이가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늑연골이나 비중격으로 비주 지지대를 만들면 코끝이 떨어지지 않냐? 똑같이 떨어집니다. 결국에는 수술 방법의 차이 때문에 코끝이 떨어지는 건데 왜 귀연골로 했을 때 코끝이 떨어진다라고 오해를 사냐면 주로 이 비주 지지대를 귀연골로 많이 만들기 때문입니다. 귀연골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수술을 고려하실 때 재료나 수술 방법에 대해서 제안을 받으실 건데 너무 부작용이나 단점에 국한돼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귀연골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다음에도 또 이런 수술과 관련한 또는 상담 시에 오해를 하시거나 잘못 생각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른 성형외과 전문의 송준호 원장이었습니다.